도로 위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난폭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노후계획 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계획 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부산에선 해운대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헌혈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이 확산되고 한파까지 겹쳐 헌혈의 방문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피해야 하는 것 바로 칼치기와 새치기입니다. 여기서 난폭해지면 경적을 울리고 급정거를 하며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하는데요.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부산에서 이런 난폭 보복운전했다간 이제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며 차량 사이를 스치듯 차선을 바꾸는 택시. 정지 신호도 가볍게 무시합니다. 일명 칼치기 주법입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부산역 가는 길에 지그재그 운전, 일명 칼치기식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접수가 돼서 저희가 입건을 했고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신호는 무시하고 10분 넘게 경적을 울리며 달리던 운전자는 뒷차의 신고와 추격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모두 도로의 난폭 운전자들입니다. 운전하기 힘든 도시란 오명을 지닌 부산. 실제 2019년부터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난폭 보복운전 신고는 4,226건으로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 4위였습니다. 2019년 362건이던 난폭운전은 2023년 414건, 보복운전은 414건에서 585건으로 늘었습니다. 신고가 늘고 사례도 다양해진 만큼 처벌도 증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신호와 속도 위반 등 2개 이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 금지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부산에서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송치된 피의자는 2023년 5.75%에서 지난해 14.2%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에서 난폭 보복 운전을 했다간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매달 각 서에서 처리한 난폭 운전 신고 건수를 취합받고 우수 사례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가 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해서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은 112나 안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9곳을 올해 추가로 선도지구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부산 해운대 등 전국 노후계획 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노후계획 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해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분뇨 처리 시설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부산 분뇨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 분뇨 처리 시설은 1973년 문을 열어 50년간 운영되면서 분뇨 처리할 때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구 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지하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는 사상공단 내 노후화된 환경 기반 시설의 개선을 통해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헌혈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올해 초 8.3일을 웃돌던 혈액 보유량은 16일 기준 A형 4.6일, O형 4.1일, AB형은 2.8일분으로 급감했습니다. 혈액원은 독감이 확산된 데다 한파까지 겹쳐 헌혈의 집 방문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 헌혈원인 고교생과 대학생의 방학 등으로 적정 혈액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원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명절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서민들은 알뜰 소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김석진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둔 한 전통시장.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합니다. 물건값을 보고 지갑 열기를 망설입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30만 2,500원, 마트는 40만 9,51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7%와 7.2%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여파에 가격이 오른 과일과 채소류의 오름세가 급등한 탓입니다. 특히 사과나 배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올랐습니다. 무나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격 폭등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알뜰 구매로 이어집니다. 과일 제일 많이 올란 것 같고요. 하여튼 채소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올 설명절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설명절 절약해서 조금 아껴서. 소비 심리 위축은 가격 변동폭이 적은 수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옷 같은 건 우리는 안 오르고 팔아도 비싸다고 사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조금 힘들죠. 옛날에는 그 제사를 지내면 제상을 모두 몇 마리씩 사는데 지금은 한 마리. 차례상 비용을 줄이려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정부가 지원해 할인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엔 외식 물가도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뛰는 등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길어진 연휴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주유소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에 영업 중인 주유소 수는 총 1,875개로 전년보다 1.3%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6.2% 급감했습니다. 이 중 부산 지역 주유소 수는 2020년 403개에서 지난해 346개로 57개, 14.1% 감소했습니다. 전년인 2023년 364개와 비교해도 18개,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동천에 겨울 철새들이 찾아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천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흰뺨 검둥오리부터 갈색머리가 특징인 쇠오리 등의 철새가 찾아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1987년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시작으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의 이동 통로와 쉼터로 동천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부산 진구는 연안 해수를 동천으로 유입시켜 하천 환경 생태 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청소선 수거 작업을 통해 동천 생태계 회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8시 3분쯤 남항대교 송도 방향 1.5km 지점에서 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없었으며 한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근 시간 발생한 사고로 남항대교 일대가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재학생 대상 손글씨 대회 수상작을 한글 서체로 개발해 무료 배포합니다.
부산대 출판문화원은 지난해 11월 한글사랑과 대학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해 PNU 손글씨 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상작 3종을 서체로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지리교육과 장은영 학생의 서체를 문창별 은영채, 우수상 노어노문학과 배소희 학생과 식품영양학과 강다은 학생의 작품은 새벽들 소희채와 새벽들 다은채로 만들어 최근 부산대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부산시가 16일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올해 첫 경제분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 어느 때보다 확대된 불확실성으로 부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생경제 반등과 성장 동력 강화, 미래도약 선도 등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센텀 이지구를 본격 추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항 복합도시 개발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악용, 대여 알선, 판매 가격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 불법 위해 의약품 유통과 위조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등입니다. 부산시는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6일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과 채소류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농축산물 1.5배, 수산물은 1.6배 대폭 늘려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붐업 이벤트와 2월까지 캐시백 한도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수급, 가격 안정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번 겨울 동안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운동선수 3천여 명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축구와 씨름, 태권도 등 8개 종목, 150여 개 팀 선수들로 축구장과 씨름장, 야구장 등을 갖춘 스포츠타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고성군은 전지훈련의 특성상 장기 체류하는 팀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15일 장애인 단체, 지역 기업 등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단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보조인력 등 일부 직종으로 제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김해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만 18세 중증장애인 13명을 채용해 예술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첫 지류형 누비전 발행을 기념해 지역 주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류형 누비전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에만 판매되고 있으며 할인율은 7%, 개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류형 누비전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조기 돌파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부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목표액 102도를 넘어 110억 7,3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진행된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일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한 것은 전남에 이어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16일 부산시에 전달된 나눔 성금은 저소득 가정과 쪽방 거주자 등 만 950세대의 특별 생계비로 10억 9,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28곳에 6억 7,500만 원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